시작했고, 또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컨텐츠가 되게 딱 뭐가 서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가지고 컨텐츠에 목숨 걸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시라 이런 메시지를 그때 전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세상에서 좀 성장하고 삶의 자신감을 키우시라고 그런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무료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많은 분들의 좀 어려움과 고민을 소통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챌린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애정어리게 영상 후기도 써주신 대표님들도 계시고, 찐한 후기를 많이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저도 그분들을 향한 마음이 정말 찐입니다. 이분들이 진짜로 좀,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의 사례랑 성과들을 그냥, 한 면 정도만 이렇게 딱 써봤는데요. 이분들의 직업은 정말 다양하세요. 뭐 블로그 강사, 뭐 엄마 작가, 뭐 심리 상담 전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프라인 학원 강사이신 분도 있고, 그냥 전업주부, 정말 아이 셋 키우시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프라인 가게 사장님도 계시고, 프로 엔잡러, 온라인 유통 판매, 또 온오프라인 영어 강사님,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정말 좀 오랜 기간 동안에 뭔가 이 부분에서 힘을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수익화를 이루지 못하셨던 분들도 저랑 처음에는 작게 작게 수입을 낼 수 있죠. 수익화를 낼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자신감이 되어서 계속 할 수 있는 그 마중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도 이렇게 잠깐 화면에다가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사전 질문지에 보니까 정말 다수의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좀 해결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컨텐츠가 없어도 돈 되는 오픈 채팅방 운영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진짜 이렇게 똑같이 써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복사해서 붙였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앞으로는 좀 채팅창을, 저 인사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성공 경험이나 실패 경험, 이런 경험들을 둘 중 하나라도 해보신 분 있으시면 채팅창에 1번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 경험이 뭐든 상관이 없다. 네. 네.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순간에 또 이렇게 긴 글을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쵸.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이라고, 사실 딱 하기 뭐한 경험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도 있거든요. 제가 물을 너무 안 마셔가지고, 이러다가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물을 마시기 뭐 혼자 챌린지도 했고 그랬는데 솔직히 성공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거를 잘 해내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건강을 좀 잘 챙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예시로 말씀드린 건데 이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 모두가 이 당신의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면 보시면 이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전자책들을 크몽에서만 좀 가져왔습니다. 원래 더 많은데 그냥 이 화면만 채우려고 가져온 것들인데 이 전자책들 주제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써주시는 분, 제가 많이 많이 애정해 드리겠습니다.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문제와 해결책, 실패. 네. 맞아요. 좋습니다. 실패한 이유, 그쵸? 실패 경험. 네. 아주 꼼꼼하게 잘 읽어주셨어요. 네. 여기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실패를 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두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를 되게 잘해야지만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세우고 계십니다. 와디즈 실패한 후기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사실 실패 분석과 성공 노하우까지 주면
훨씬 좋긴 하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실패 경험담 이거 하나만으로도 책을 쓰시고 이거 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컨텐츠는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보니까 우리가 진짜 컨텐츠가 없는 게 아니고 아직 못 찾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나도 한번 어떤 성공과 실패 경험이 있었을까? 어, 심지어 어떤 분은 당신이 실패하는 26가지 특징을 알려드린대요. 약간 실패 전문가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 내 스스로를 어떻게 그렇게 컨셉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컨텐츠는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를 변경을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컨텐츠가 없어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 없을 리가 없다. 우리는 다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제 컨텐츠를 세상에 오픈하기까지 한 5개월이 걸렸어요.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그럼 그 5개월 전까지는 제가 수익이 0원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 여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외부에서 강사님을 초청을 하고, 저희 톡방에 모시고, 제가 그분의 유료 프로그램을 홍보를 해드리고, 그리고 수익 쉐어를 하고, 그 다음 제가 한 3개월 정도부터는, 이 오픈 채팅방으로만 수익화가 실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컨텐츠가 없어도 오픈 채팅방을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아직도 내 컨텐츠를 찾고 계시지 못하다면, 이 1번과 2번의 방식으로 찾으시면 좋겠어요. 나만의 사업 컨텐츠를 실패 경험이든 성공 경험이든, 골라보시는 거랑, 또는, 나의 컨텐츠를 아직 만드실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초반에 저만의 컨텐츠를 영어라는 주제로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저희 아이가 중간에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사실 그 사이에 자신감이 조금 떨어졌어요. 내가 내 거를 정말 꺼낼 수 있을까? 그리고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초청 강연을 그 이후로는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많이 좋은 무대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무자본으로 시작을 했는데 수익화가 가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이 오픈 채팅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 방장으로서 이 플랫폼이 좀 잘 탄탄하게 있으면은 사실 그 강사님들이 제의가 오시거든요. 제가 이 방에서 좀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정말 수익이 낮다. 홍보를 같이 해서 수익이 낮다 하면은 거의 보통 5대5 정도로 수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는 점. 네. 우리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고민을, 어, 나에게 1번과 2번의 방법이 있을 텐데 나는 1번으로 할 거다. 1번. 2번으로 수익화를 해보겠다. 2번.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한번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은 할 수 있죠. 1, 2번 다 가능하신 분도 계시고, 아,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도 지금 1, 2번 다 하고 있는데, 네. 아, 이렇게 또, 좋습니다. 네. 다 하실 수 있으시고, 반드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금방 할 수 있고, 처음에는 1번, 나중에는 1, 2번. 네. 콘텐츠가 벌써 이렇게 있으신 분들 계셔가지고,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려 볼게요. 시장에서 바로 먹힐 수 있는 컨텐츠를 우리가 찾아야지, 이게 호응이 바로바로 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딱 주제를 보면, 와, 이거 진짜 인기가 많겠다 하는 주제들도 있고, 그쵸. 요즘 진짜 그런 주제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하는 그런 주제들은 확실히 먹히는 콘텐츠예요. 근데 그거를 대체 뭐, 챗 GPT가 너무 좋대. 너무 인기가 있어. 그러면 나도 그거 배우고, 그것 따라 이거 배우고, 그러면은 꼭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나만의 컨텐츠를 그냥 바로 찾으실 수가 있는데 그 시장의 흐름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방식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인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진짜 쉽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머릿속으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단어입니다. 버킷리스트 다 아시죠? 내가 올해 안에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야. 이런 분들 우리 한국인들 정말 많으시고 또 뭐가 있죠? 우리 버킷리스트 한번 개인적인 버킷리스트도 써보셔도 좋고 어떤 걸 주로 좋아하는지 한번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키워드 있으면 한번 올려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다이어트 제가 하나 얘기했습니다. 다이어트 또 뭐가 있을까요? 여행 저 사실 여행 지금 너무 말을 하고 싶었어. 여행 제가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자 하는 핵심 그거예요. 여행 월천 벌기 그쵸? 여행 영어 해외여행 바디 프로필 진짜 영어 나만의 공간 너무 막 이렇게 이 키워드만 듣는데 왜 저는 막 이렇게 소름이 돋죠?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 모두 읽기. 송진아 대표님 이미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런 버킷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것들 중에서 진짜 내가 도전을 해본 게 있다면, 도전을 했을 때 이거를 좀 뭔가 잘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도전을 했는데 계속 안 돼. 이제 실패한 경험도 있을 거고, 제가 앞전에서 그 두 가지 경험 다 내 컨텐츠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는 이게 잠재 고객이 많은 컨텐츠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걸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음. 내가 좀 할 만한 컨텐츠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좀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를 고가의 상품을 기획을 할 수 있으셔야지 끝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정말 잠재 고객이 많으면 사실 어떻게 기획을 해도 사람들이 조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노하우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저도 진짜 착각을 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실패 경험을 나누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저는 실제로 그냥 도전 중인 것들을 가지고 콘텐츠를 가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더 사실은 똑똑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여러분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알리고 그거를 내 모습을 그냥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거, 그쵸? 네, 그쵸. 그런 분들이 정말, 멋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의 이 실패 경험이든 성공 경험이든 이거를 나눠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되 끝내 성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가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그냥 이 컨텐츠를 마중물 삼아서 다른 사업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저도 처음에는 엄마표 영어라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수강생도 모집하고 뭔가 수익화를 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제 어떤 한 계기가 있어서 외부 초청 강연을 이제 좀 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조금 더 개발을 했으면 또 그쪽으로 갔을 수 있지만, 또 지금은 제가 다른 길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고 강의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가능합니다. 제가 얘기 드린 부분 이해되시면 한번 3번 눌러주시겠어요? 좀 어렵다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3333. 네, 좋습니다. 우리 버킷리스트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는 대부분 정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것을 공유하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한번 콘텐츠가 이제는 없어서 못해요라는 말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 채팅방 운영 지금 당장 여러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저희 오픈 채팅방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걸 활용해서 지식 창업을 하려는 왕초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지식 창업을 하고 싶은데 뭘 가지고 하지?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지? 라고 고민이 되시면 저는 오픈 채팅방이 허들이 정말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장벽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플랫폼이고, 우리가 이 오픈 채팅방에 저희 방에도 지금 700명이 넘게 계시는데, 이분들을 다 모시려면, 오프라인에서 모시려면, 장소가 필요하거나, 그거를 대여를 해서 비용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자본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거, 그거 너무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주로 이거는 한국인이 이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우리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거는 좀 글로벌한 편이죠. 그런 플랫폼들에 비해서 이, 이 오픈 채팅방은 한국인들이 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개성이 넘치지 않으셔도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재다능할 필요가 없다. 우리 막 유튜버들 보면은 와, 막 정말 저 사람은 뭐 끼가 막 타고났어. 막 이런 사람들이 사실 뭐 좀 잘 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 막 부러워하잖아요. 아, 나는 너무 평범하잖아. 막 이런 생각하시고. 근데 여기는 그다지 그런 다재다능이 필요가 그렇게 없다. 저는 제가 하면서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버킷리스트, 그걸 이해를 하면은 뭔가 컨텐츠를 정해서 기획을 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모셔서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생태계가 너무 단순합니다. 이거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없고 그저 이제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그냥 생산자들끼리만 이렇게 협업하고 수익화를 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로 딱 말씀드리면 생산자와 소비자로만 나눠져 있는 곳이죠. 물론 이 두 가지는 모든 SNS 플랫폼에 다 해당이 되긴 하지만 여기는 더 생태계가 단순해요. 그래서 막 머리 아프게 뭐, 홍보를 위해서 내가 어떤 걸 꼭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당장 같은 사람들은 크리에이터죠. 그리고 당장이 아닌 분들은, 물론 뭐, 이제 이런 방을 운영하지 않는 강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플랫폼을 운영하냐 아니냐 이거로 봤을 때 생산자와 소비자로 그냥 딱 나눠져 있고 생산자들끼리 계속해서 협업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드는 생각이 아, 오픈 채팅방 진짜 허들이 낮고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당연히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생산자의 마인드로 이거를 사실 전환을 하셔야지, 사실 컨텐츠를 만드시고 홍보하는 것까지, 되게 조금은 더 수월해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소비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소비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따가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중요한 거라서. 자, 일단은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그 글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순간 생산자의 길에 좀 스텝이 좀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이 소비자에서 벗어나서 생산자가 되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면, 블로그 포스팅을 해서 그거를 글을 가지고 홍보를 하셔라. 그게 바로 생산자 마인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채팅창에 막 글이 쌓이고 쌓이면 막 글이 너무 많아. 막 빨간 숫자 너무 막 100몇 개.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방에서 막 나가고 싶죠? 어, 찐이라고도 해주시니까. 또 진짜 찐인, 네, 찐이신 분이네. 네, 오픈 채팅방에 글이 쌓이는 거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가 그거 다 읽을 것도 아니기도 한데, 다른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방이 아니고, 다른 방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와, 글 너무 막, 홍보글 너무 많이 올라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되게 좋아요. 홍보가 여기는 활발하구나. 그리고 내 것도 여기에 오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쉽게 잘 들 수 있고 부담이 없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제 홍보를 하는 방마다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지켜주셔야 하지만 어쨌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블로그 홍보 글을 쓰고 그거를 배포한다라는 그 점이에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온라인에서 모든 홍보는 글 또는 사진 아니면 영상으로밖에 우리가 서로의 그걸 알 수 없어요. 아까 전에 우리 어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장 대표님께서 글로만 접한 저희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하십니다. 네, 글로만 접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글과 그 사진, 사실 그게 다예요. 근데 그럼 어떡하죠? 나같이 글 못 쓴 사람은 어떡하죠?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사실 홍보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걸 했던 사람이 아니고, 저는 예전에 우리 학생들 과외 해주고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카피라이팅을 배워본 적도 없고, 뭐 글을 써본 적도 없고, 심지어 저는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책을 읽어본 적이 1년에 한 권도 없어요. 정말 미안한 일이죠. 제 자신에게. 저는 이제 끽해봤자 이제 오디오로 뭐 이렇게, 좋은 거 듣고, 뭐 자기 개발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저도 그런 걸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진짜 무수한 홍보글을 계속 접하면서 서툴게 그거를 따라서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들어요. 효정 메신저님, 작가 하셔도 되겠어요. 진짜 요즘에 되게 자주 듣습니다. 진짜 작가 해야 되나 봐요. 진짜 전자책도 한 권도 제대로 못 써가지고 너무 이제 자신이 없는데 진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꿀팁을 생산해주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처음에는 다 어설픈데 다른 사람의 글을 벤치마킹할 글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홍보 글 중에서 또 유난히 좀 뭐랄까, 호응이 좋은 글들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눌러서 그 글을 읽어보시면, 나도 읽어봤을 때, 와, 진짜 이 부분이 너무 와닿는다. 그러면 나도 이 부분을 약간, 고급스럽게 변경해가지고, 나의 글처럼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네, 이 방법이,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제 가볍게 넘어가 볼게요. 진짜 단순하고 바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냥 방을 만드시고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픈 채팅방은 정말 아무 알고리즘도 없고 그냥 그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방을 만들고 내 방에 초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 이름이 저희 방의 경우는 이제 만피던스인데 되게 감사하게도 제 방 이름을 되게 예쁘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좋게 봐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방 이름이나 나의 뭐 회사 이름이 있으면은 그 이름을 방에 넣으면 되지만 어쨌든 이 방 이름 자체는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름을 좀 잘 짓고 싶다 하면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좀 내가 짓고자 하는 걸 검색해 보시고 여기에 이 이름을 쓰는 다른 사람들이 없구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는 그런 팁을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기엔 너무 이제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저희 그로잉 마마 다미 메신저님께서 이 오픈 채팅방에 또 개설하는 그 시작부터 개설 팁 그리고 세팅하는 팁 이거를 또 정리해 놓으신 자료가 있으세요. 이거를 나중에 후기 잘 써주신 분들께 그거를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실제로 제가 12월 달에 그 오픈 채팅방에 관한 강연을 처음 하고 그때 방을 만드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한 3개월 지났죠. 근데 방 그때 바로 제 강의 듣고 만드시고 그냥 지금 현재 저랑 이제 저희 수강생도 아니시긴 한데 벌써 한 2, 300명 이렇게 방을 모집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이 두 분인가 세 분 제가 뵀거든요. 저한테 그냥 연락을 해주셔서 알게 됐는데 그때 강의 듣고 그냥 바로 만들었는데 진짜 막막하긴 한데 일단 그냥 해보니까 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스위카도 이제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 바로 시작하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 오픈 채팅방 1인 지식 사업 시작의 기술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글을 쓰시는 거고요. 그 블로그 포스팅을 한번 해보시는 건데,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정보성 글이라든지 내 경험과 가치관이 담긴 글, 나의 소개 글.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글이 나의 소개 글이 좀 가장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저도 정보성 글은 어떻게 막, 해가지고 그냥 지을 수 있는데, 쓸 수가 있었는데, 나의 소개 글을 쓰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브랜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한 일주일간 해주신 분,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그걸 인증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다. 그러면은 제가 무료 컨설팅을 필요하신 부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과연 몇 분이나 하실까요? 생산자가 되기 위한 시작 방법이 너무 단순한데, 그런데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듣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어떤 거를, 인증을 어떻게 하냐고요? 어떤 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인증, 저한테 그냥 톡 주시면 됩니다. 네, 톡 주시고, 블로그에 이런 글들을, 하루에 한 번씩, 뭐, 1일 1포라고 주로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를 그냥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블로그 강사가 아닌데, 자꾸 이제 블로그 글을 쓰게 됐어요. 네, 1일 1포를 해보세요. 만들기 전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방을 만드시는 거는 그냥 바로 지금 만드셔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항상 글로, 사진으로 우리 고객들을 모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글을 써보시는 게 가장 기본이다. 네. 홍보까지, 홍보까지 하라고 하시네요. 다미 메신저님. 그쵸. 너무 좋습니다. 홍보까지 하는 거 근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 쉽지 않아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컨텐츠 내용과 관련된 글이면 당연히 좋죠. 네, 너무 이제 주제가 많이 흩어져 있으면 그건 내 브랜딩 하는데 도움은 되지 않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나의 컨텐츠에 관한 그런 글인데 한 이 세 가지 정도의 성격을 띤 글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개인 오픈 채팅방 주소는 저희 만피던스에 올라가 있으니까 네,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또 이따가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마지막에 해주시고요. 어, 네,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감사하게도 제가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좀 듣고 있어요.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닌데, 제가 요즘에 온라인 1인 기업가 하면서 뭐, 브레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저 진짜 브레인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현실과 배경이 어떻든 간에 그냥 제가 이 일에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스스로에게도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친구 관계에 대해서 좀 상처가 컸던 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어리버리였어요. 어리버리. 어리버리 뜻 아시죠? 바보 같고 만만하다. 실제로 저를 만만하게 보는 친구들이 저에게 그때 막말도 정말 잘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담력이 되게 좋습니다. 욕을 먹어도. 그리고 그 애들이 저는 저의 그 양팔이나 다리 이런데 진짜 멍이 들 정도로 제가 그 아이들한테 맞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맞기라도 하면은, 이제 제가 뭐 어리버리한 뭐 그런, 이제 컨셉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막 다른 애들이 그거 보고 막 낄낄대고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진짜 이제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바짝바짝 그 마음이 타들어갔고,
수치심도 느끼고,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었어요. 전혀 지금이랑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제 자신감이 없던 제 모습을 보고 그 짓궂은 친구들이 좀 그런 게 좀 발동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 쟤는 좀 만만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안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진짜 이 겁이 많아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기도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는 그것도 성격상 잘 못했어가지고, 그저 그냥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얘네들을 용서를 해야 되나요? 제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까요? 그냥 저 씩씩한 사람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건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이 한 학기 정도 만에 그 부모님하고 선생님의 조치로 일단락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도 이 한 번 쌓인 상처가 쉽게 아물지 못했고, 왜냐면은 그게 그냥 일단락이 됐을 뿐이지, 제 마음의 상처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혼란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 겉모습을 좀 치장하는 행위로 해서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좀 지냈던 시절이라서, 이 당시에 제 성적이 어땠을까 예상되시죠? 이랬는데 막 반전으로 막 공부 엄청 잘해. 그러면 진짜 넘사벽이라는 소리도 들을 텐데,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고등학교 시기를 지나면서, 어, 이게 딱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딱 그때 시점이었어가지고, 그냥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공부에 집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음. 이거 진짜 핑계가 아니고, 그때 시절에는 제가 인간관계에 대한 정말 그 끊임없는 고민을 하느라고 제 고등학교 시절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던 것 같고, 그래도 그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긍정적으로 풀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시절에 내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는 제가 사회생활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하던 대학도 특별히 없었어요. 그냥 아무 목표가 없고, 그냥 그저 하루하루, 내일도 가기 싫다. 그냥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냥 성적을 맞춰서 대학 진학을 했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지금부터 좀 정신을 차리고, 차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제가 대학생이 돼서는 이제 모토가 생겼어요.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자. 그게 이제 왠지 되게 현명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용돈을 번다고 다른 애들은 막 고깃집 알바하고 알바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해보니까 장학금을 받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도 힘들지 않고. 그래서 그냥 억척같이 복수 전공 공부도 하면서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그래서 학비도 사실 거의 공짜로 다녔고요. 그리고 학교 도서관 알바까지 하면서 용돈이 또 추가로 더 생겨가지고 사실 되게 넉넉한 제 인생에 되게 좋았던 시기를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비로소 메타인지라는 거를 제대로 발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제가 정말 그 고민이 있었잖아요. 사람들 간의 관계, 친구 관계. 근데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저보고 성격이 좋다고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남자친구랑도 이제 남자친구들도 많았고, 진짜 재미있게, 잘 다녔던 것 같아요. 음, 네. 이때 저는 진짜 느꼈어요. 내가 자신감이 있는 삶과 자신감이 없는 삶은 참 이렇게 다르구나. 그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또래들보다는 좀 빠르게 성공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좀 열심히 했고, 뭔가 스펙이 안 돼서 좌절할 틈도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그냥 뭔가 빨리 하자. 뭐 이럴 때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뭔가 좌절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되게 마음이 아파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 우리 해내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좀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를 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그 생각이 아마 여기까지, 제가 지식창업 메신저의 길을 걷게 된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 메시지도 주시고, 저는 진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대 출신이고, 어렸을 땐 자신감이 정말 없었어요. 그냥 그거 자체가 없었고, 나는, 나라는 사람은 뭔가 이러면서 지냈는데, 하지만 뭐 스펙이 있건 없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저는 제가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 그 말이 바로 자신감을 가지세요. 갑자기 뭉클하네요, 갑자기. 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 전혀 이럴 생각이 없었어요. 네. 제가 뭔가, 감사드려요. 이렇게 강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고, 그쵸? 음, 맞아요. 다 이런 경험 있으실 것도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흑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흑역사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감사드려요. 음, 감사드리고, 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해요. 진짜. 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얘기 다시 시작할게요. 이제 사업을 연애라고 시작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연애하는 감정 떠올려 볼게요. 이제 제가 예, 이제 지워버리시고 연애하는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 연애 세포가 죽었어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면은 온통 그 세상이 그 연애하는 사람 얼굴뿐이잖아요. 네, 소녀 감성.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몰입을 한다는 거. 근데 몰입을 한다는 거는 진짜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내 애인으로 만들고자. 그리고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확신. 네. 만피던스랑 연애 중. 수경 대표님 아직 안 나가셨네요. 나가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계속 계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뭔가 해내려고 하는 연애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확신과 결단이 더 중요한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자신감이 바닥이었고, 어, 이렇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던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외치고 싶던 자신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엄마들의 자신감, 만피던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진력, 기획력, 실행력, 이런 게 다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원래부터 창의력이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집중하고 몰입하시는 데서 힘이 길러집니다. 채팅창에다가 채팅창이 너무 폭발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채팅창 이렇게 한번 써보실게요. 내가 진짜 좀 우리가 뭔가 칼을 가는 이제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이제 저도 있었고 그걸 몇 개월로 잡을지 몇 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사실 지식 창업을 준비하시는 데는 그렇게 기간이 너무 길면은 나중에 지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한 달. 와, 너무 처음 써주신 분인데, 네, 가영 대표님 50일. 와, 진짜 너무 대단하십니다. 자, 그렇게 잡으시고 정말 몰입을 하시면 목표 기간을 확 줄일 수도 있어요. 칼 갈다가 다 보낼 시간이. 네, 너무 공감합니다. 네, 월천까지 3달. 와, 진짜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진짜 멋진 비전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 비전이라는 거는 내가 꺾이는 시기에 진짜 버티게 해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런 희망을 그려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삶, 자아 실현을 하는 삶, 배워서 남 주는 삶, 출근 스트레스가 없는 삶,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삶. 네, 정해진 월급만 받는 게 아닌 삶, 지금보다 10배 수입이 많은 삶, 예,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매일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삶, 네, 좋습니다. 한 달,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 방장이 되니까 제가 이런 소리도 막 들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도 듣고, 좋은 협업 제안도 많이 받고요.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온라인 수익화를 위해서 기반도 갖추게 되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면도 생기고요. 그리고 역량을 뻗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결코 허들이 높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런 비전도 있고, 우리가 이제 비전도 있고, 컨텐츠도 찾았고, 이제 기획까지 잘 했다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홍보죠, 홍보. 근데 이제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게요. 홍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는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써보실게요. 홍보는 다다익선이다. 제가, 진짜 영향력이 별로 없는 온라인에서 하는 이제 정말 일개 한 사람으로서 진짜 억척같이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이제 제가 오픈 채팅방 내에서만 모객을 하거든요. 다른 오픈 채팅방을 제가 많이 들어가서 저는 입장해 있는 오픈톡만 해도 10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곳 어, 여기에 방장님들이 계시다면 평소에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로 상부상조했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여기 안에서만 마케팅을 하니까 한계가 많이 느껴졌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약간 저의 또래, 좀 젊은 엄마들을 타깃으로 모객을 하고 싶은데, 보니까 SNS 중에서는 인스타그램에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좀 젊은 사람들이 그쪽에 더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거기서 모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고, 자, 여러분들의 콘텐츠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고, 그 콘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느 SNS에 몰려 있는지 그것도 아실 필요가 있죠. 네,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걸 아신 다음에 마케팅 기법을 우리가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은 너무 좋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온라인 마케팅 역량이 뛰어나신 저희 다미 메신저님을 모셔볼 건데요. 이제 먼저 저희 메신저님은 저와 챌린지를 같이 함께 하신 2기 수강생이시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케팅에 정말 많은 열정을 쏟으셨고, 그에 대한 성과도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못하는 분야를 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료 특강을 같이 하게 됐고, 정말 선하시고, 아마 바로 느끼실 텐데, 긍정적인 에너지 정말 많으시고, 탄탄하신 분입니다. 저희 담임 메신저님, 제가 화면 박수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메신저님. 네, 반갑습니다. 안현진님, 감희입니다. 어, 지금 제 화면을 좀 먼저 공유를 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 짝짝짝. 흐름이 좀 끊겼네요.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이효정 메신저님이 저를 아주 멋있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인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또 저를 이렇게 떼어주시니까 또 자신감을 갖고 오늘 또 이야기를 연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제가 아까 초반에 인사를 제대로 잘 못 드렸는데 미리 와주신 분들한테 인사를 못 드려서 좀 죄송했어요. 오늘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머리보다 몸이 먼저 가는 실행가. 일단 해봐. 라는 슬로건으로 엄마들의 도전을 마구마구 자극하는 그로잉 마마의 담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로잉 마마라는 교육업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로잉 마마 대표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메타커머스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그쪽에서 좀 팀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글로벌 메타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쪽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NFT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는 뭐 저기 지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직무교육, 대학교 직무교육, 메타버스 강의를 출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분야는 대부분 팀플레이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컨텐츠는 제가 컨텐츠를 이제 사업을 하고자 하고 시작하고 나서 그 컨텐츠 만드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아이디어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뭐 수업도 듣고 실행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 이라도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알려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하고 하는 부분 그리고 1인 지식 창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마케팅 교육하는 것까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제가 계속 뭐 성의 표시해 주시는 분들 계셨지만 대부분 무료로 해서 다른 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좀 뭔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하면은 더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게 제 인생템인데요. 제가 건강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쪽의 컨텐츠를 모으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제가 사업화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 집중력을 높여주는 올바른 식단 지키기라는 타이틀로 사업을 지금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비즈니스협회에서 AMP 과정을 수료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부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의료기기랑 패션 잡화 쪽을 유통하는 온라인 대리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대리점은 의료기기 쪽이고요. 패션 잡화 쪽은 제가 남성용 그 노트북 가방을 직접 제작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반도체 기업에서 15년간 일을 했었고요. 어, 정말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좀 제 역량보다 운이 좋았나 봐요.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회사에 다니는 동안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보면은 누구나 좀 회사 뒷담화도 할 수 있고, 보스를 뒷담화하거나 좀 불평불만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항상 회사 복지 같은 거 막 이렇게 줄줄줄줄 읊어대면서, 이렇게 고마운 회사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그렇게 회사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5G 스마트폰 다들 많이 사용하시죠? 네, 그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5G, 그 속도를 내게끔 하는 그 칩을 만들기 그때 C제품을 시작한 시점이 한 2017년도 말쯤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칩이 정말 손톱만한 크기의 칩 안에 깨알보다도 더 작은 그 칩들을 한 30개에서 50개, 또 많게는 100개 정도를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엄청난 복잡한 그런 이제 공정들을 거쳐야 하는 그런 칩을 하나 만드는 그런 이제 그런 일에서 처음에 이제 고객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해서 제작이 되고 출하가 나가는 그 시점까지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일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중간 역할을 한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제품 시안이 나오면은 뭐 원재료,
부재료 이런 거 생산팀이랑 조율하고 물류팀이랑 이제 패킹은 어떻게 해서 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 이런 세세한 내용들까지 다 코디네이션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은 하였지만 그 5G라는 그 개념의 칩을 만들면서부터 저의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일주일에 한 4, 5일 정도는 새벽 2시, 3시, 뭐 4시에 잔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케어하고 어린이집 보내고, 8시 반까지 출근하고, 이런 그 패턴이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역시 제가 이제 사업하면서 만난 분들 보면은 직장 다니면서 몸 망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망막 혈관이 막 계속 터지면서 시신경 쪽까지 이제 영향이 가서 오른쪽 눈이 거의 한 80% 이상 안 보이는 정도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눈이 약간 모자이크 처리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로 제가 주로 하던 일이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쓰는 일이었는데 이메일 볼 때 양쪽 눈이 시각이 다르니까 굉장히 멀미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이 되게 좀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오른쪽 눈을 영원히 못 쓰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병원에서도 자기네들이 이제 책임질 수 없으니까 괜히 좋아진다 좋아진다 이런 말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런 저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진짜 완전 실명되는 줄 알고 엄청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돼서 그 영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10%, 15% 정도 이렇게 좀 뭉뚱그려져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고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은 것도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를 진짜 힘들게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진짜 열정적으로 일했거든요. 정말 진짜 심지어는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어요. 뭐 산재 처리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그 보상이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였지만 뭐 바라지도 않았고 근데 회사에서 그런 와중에도 저를 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몇 년간 계속 같이 일했던 보스마저도. 뭐 본인의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거는 진짜 너무, 정말 너무 서운하고, 뭐 실망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아무도 나에게 뭔가 좀, 응? 뭔가 이렇게 토닥토닥임조차 없구나 이러면서 진짜 슬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떠오르던 모습이 내 모습이 이렇게 내 모습이 이건 메타인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저 멀리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막 이런 게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 모습이 뭔가 귀신처럼, 연기처럼, 이렇게 아무 형체가 없이, 존재가 없이, 그런 식으로 내가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제가, 정체감이 없구나. 나의 정체감이 이제 존재감이죠. 존재감이 없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회사에서 이제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열심히 이제 고객한테 이메일 써가면서 막 일을 했죠. 일을 했는데, 어, 이제 초기에는 울컥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정말 점점 지날수록 이 현실을 이렇게 도망갈 수도 없고, 어쨌든 계속 일은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는 내가 울지도 않고 울컥하지도 않는데 눈물이 막 주룩주룩주룩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네? 막 이러면서,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거는 정말 문제가 크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회사를 나가야겠다. 그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은 이제 1인 사업가로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게 좀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업 안정화 계획을 한 4년 정도로 잡았고, 어,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 분명히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좀 새로운 거 시도하고 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해봤고 다행히도 중간에 그만둔 것들도 있지만 계속 재미를 유지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왔던 일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퇴사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1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뭐, 처음에 왜 퇴사했을 때는 내가 막 뭘 처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뭘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꿈도 막 여기저기서 심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야 이제 제가 선택한 거죠.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열심히 한 만큼에 대한 대가는, 그쵸. 매출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만 잘 해 나간다면은, 저의 꿈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성과 사례를 이제 잠깐 보여드리려고 아,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도전할 때마다 좋은 감정도 있지만,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가? 이런 흔들림 같은 것들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다가, 제가 2년 동안 시작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수강료도 내가면서, 그리고 내가 직접 또 실행도 해봤죠. 왜냐면은 내가 사업을 일궈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글도 발행을 하고, 컨텐츠도 제공하고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제가 놓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마케팅 부분은 제가 꾸준히 천천히 계속 그런 뭔가의 것들을 쌓아왔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잘 쌓아왔었고요. 어, 이제 지금 제가 왼쪽에 슬라이드에 보시는 거는 페이스북 광고를 이용해서 모객을 했던 성과물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픈 채팅방인데 제가 지금 운영하는 곳은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죠. 제가 방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메타커머스 아카데미요. 제가 200명일 때 합류를 했고요. 그때 그 무료 강의 이런 거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글로벌 메타커머스 아카데미에 뭔가 좀 사정이 있어서 오픈 채팅방 그 홍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좀 비슷한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과 뭐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페이스북으로만 홍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150명 정도 추가, 그래서 300명 한 중반대까지 제가 끌어올리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또 아래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린이 건강식단에 관련된 네이버 카페인데요. 네이버 카페는 오픈 채팅방보다 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카페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뭔가 다 빠르게, 당장, 이런 것들을 원하다 보니까 카페가 완전 활성화된 곳은 아닌 이상은 잘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페이스북 광고 돌려가지고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150명 정도까지 가입자 수를 늘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온라인에 카페뿐 아니라 블로그나 그 외 다른 채널들의 컨텐츠를 좀 깔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광고 돌리지 않아도 그 이후에도 이제 좀 더 사람들이 들어오는 어,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구나.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저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이게 지금 줌 창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부끄럽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오픈 마켓 쪽 매출이고요. 제가 그 꾸준히 했어요. 계속 꾸준히 했는데 매출이 이렇게 뻥 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 9월부터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해서, 작년 한 해 동안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 그게 사실 오픈 마켓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중요하죠. 매출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의료기기 쪽은 그래도 마진이 좀 좋은 편이라서, 그래서 15%에서 한 20% 정도는, 정도 마진을 가지고 가니까 한 5, 6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큰 돈은 아닌데 제가 부업으로 했던 거고 또 그 매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하면서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저한테는 좀 뿌듯한 그런 기억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이제 오픈 채팅방에 더해 추가적으로 왜 마케팅을 배워야만 하는가
지금 여기 보이는 이름들이 눈에 익은 것도 있고, 낯선 것도 있고, 좀 그렇죠. 여기 중에서 마케팅 채널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한번 채팅창으로, 어, 한번 나눠줘 보시겠어요? 마케팅 채널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브님, 없어요, 없어요. 네, 모두 다 마케팅 전문가십니다. 네, 맞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플랫폼들이 전부 마케팅 채널입니다. 전부. 그래서 나를 알릴 수 있는 모든 곳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픈 채팅방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간단하게 앞쪽에 이제 이호정 메신저님이 조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오픈 채팅방은 빠르고 좀 거칠게 표현해서 돈이 안 들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고 그런 곳이죠. 마케팅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목 좋은 곳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든 곳이 다 마케팅 채널이 될 수 있고 이제 현재로서는 오픈 채팅방이 강력한 현 시점에서는 좀 꽤나 강력한 마케팅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 채팅방은 일단 그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빠르고 즉각적이다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머물고 있는 이유죠.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도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수의 소비자랑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오픈 채팅방에 사람을 늘리는 게 아마 직접 경험해 보시겠지만 꽤나 손품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오픈 채팅방에 더 빨리, 더 많이 사람을 모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오픈 채팅방에 있는 사람 수가 나의 수입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방법을 배워서 우리는 우리의 몸집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마케팅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도 좀 배워야 하지만, 그 본질적인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도구들도 하나씩 장착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제가 그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페이스북 광고를 내가 직접 해본 적이 있다 하는 분 있으실까요? 나는 페이스북 광고를 내가 직접 돌려본 적이 있다 하는 분 한번 1번 눌러봐 주실래요? 아니면 2번? 없습니다. 후후후 해주셨네요. 효진님, 돌려본 적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처음에 접할 때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죠. 이게 단계적으로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가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창들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왜 다른 분들께서 이 광고를 어려워하시는가 어느 정도 저도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부분까지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원리를 알고 1단계 정도, 1단계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1단계에서만 광고를 게시해 보더라도 광고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해야 하는 이유, 그걸 제가 두 가지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가 이제 타겟팅이 가능하다. 우리가 오픈 채팅방은 이제 내 방에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되게 불특정 다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광고를 하는 것보다 내 상품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는 게 좋겠죠. 소비자들의 관심사, 나이, 성별, 그리고 또 뭐 어제 우리나라에 막 귀국했는지, 최근에 뭐 한 달 내에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지 뭐 이런 것까지 세부 타겟팅이 전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타겟만 잘 맞으면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이제 광고 효율을 추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 효율이 낮다고 판단되는 광고는
이제 끄면 돼요. 그냥 바로 액티브를 끄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 효율이 높은 광고는 예산을 늘려서 이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 실시간으로 클릭률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 클릭률이 좀 올라가는 게 더뎌 보인다. 그럼 그냥 바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페이스북 광고가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보여지는지 예시를 조금 보실 건데요. 카피라이팅이랑 포스터 디자인 같은 것들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많이 보는 것들이라서 아마 익숙할 테지만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생산자의 입장으로 시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벤트 공지죠, 이벤트. PEC 스포츠라는 뭐 축구 교실에서 이벤트를 엽니다. 이러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홍보 효과가 있어요. 어, 뭐 닉네임 같은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아마 브랜딩에 대해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소 3번 이상은 노출이 되어야 사람들에게 조금 인지가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홍보 이벤트 그런 것도 좀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마케팅 회사에서 하는 광고예요. 홍보 포스터 같고요. 그 정부 지원 사업으로 마케팅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으라 라는 뭔가 이득을 제시하죠. 뭔가 무료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정보를 주면서 사람들한테 후킹을 날리는 그런 포스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제가 이제 마케팅을 많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한테 이게 많이 뜨는 것 같아요. 마케팅 회사 홍보 포스터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안 좋습니다. 카피라이팅을 잘 쓰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마케팅 회사들도 있어요. 제가 유경험자여가지고. 네, 그래서 마케팅 회사에서 하는 홍보는 좀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다 평소에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광고들이죠. 근데 페이스북 광고가 쉽다. 라는 것에 제가 무게를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사람들은 디자인 없어도 그냥 문구만 있어도 클릭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글자로만 홍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었고, 근데 이제 디자인을 해서 하는 것도, 또 어떤, 나의 스킬업도 시키고, 좀,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지가 더 잘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글자만 있어도 광고를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카피라이팅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모바일이나 PC에서 보는 광고 포스터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한번. 어떻게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들었는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호감도가 상승했는지, 아니면은, 저거 진짜 못 만든 광고다. 이런 건 있었는지, 그런 거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최근에 돌렸던 페이스북 광고인데요. 총 4가지로 광고를 돌렸어요. 네, 이제 페이스북 좀 쑥스럽습니다. 이 결과가. 사실 뭐 긴 시간 한 것도 아니고 뭐 하루 이틀씩 한 거였긴 했는데,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하려는 분야에 맞는 키워드들을 발굴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키워드에 맞춰서 카피라이팅 같은 것들도 좀 먼저 검토를 해보고, 어떤 카피 문구가 좋을지 연구도 좀 하고, 몇 가지 뽑아서 테스트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그런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광고 효율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1인 지식 창업이나 오픈 채팅방이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건 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좀 더 치밀하게 조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좀 이런 단계를 반드시 좀 거쳐야 된다. 그런 거를 또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케팅에 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참 끈기 없이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소리 들리시나요? 아,
잠시 공유 중지했다가 다시 올릴게요. 이제 들리실 거예요. 응?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거, 열심히 한다는 거는 음. 어떤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아직 관심을 가질 게 아니야. 그 첫눈에 반하는 거, 네. 천생연분을 만나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음. 어지간하면 그것을 잘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음. 이게 그릿이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걸 끈기 있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끈기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지 않는 거는 실증을 느끼지 않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된다. 힘들더라도 훈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지속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훈련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되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훈련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된다. 이게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네. 끈기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로잉 마마의 슬로건이 V2이에요. 일단 해봐, 저질러 이런 뉘앙스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분들의 엉덩이를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정했는데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지속하는 힘 또한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그 신사임당님이 뒤쪽에 말한 부분 있죠? 끈기 있게 하기 위해서는 끈기, 끈기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되고 그 노력을 또 해야 그죠? 아, 근데 이 말도 맞는데, 지속하는 힘을 열심히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 생각은 억지로 하는 노력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발생을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포기하고 싶다는 부정적인 감정이랑 이제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주로 사용했던 방법은 커뮤니티 활동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 같이 한다. 결이 맞는 사람과 만나서 함께하면 나오는 시너지. 이 자체가 보상과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감정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함께하면서 나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또 배워가는 거. 그것을 제가 엄청 초반에 깨달았던 게 정말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던 진짜 꿀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게 아니었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못 왔을 것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를 만들어 보자.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뭐 무료 특강 와서, 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리드하는 모임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가 뭐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나에게 동의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자체로도 두 사람이 팀인 리더가 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멘토. 멘토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멘토에게 배우는 다른 멘티들 있죠? 거기에서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해도 되고요. 멘토 자체가 또, 저의 파트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혼자 걸으면 빨리 가고, 함께 걸으면 빨리 갈 수 있고, 멀리도 갈 수 있다. 네,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간중간 PPT가 막 자꾸 뒤로 가가지고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효정 메신저님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화면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꿀팁을 저 페이스북 광고, 진짜 저에게는 이렇게 분석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진짜 효율이네요. 근데 사실 분석표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분석을 이제 하는 것도 익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익숙치 않아가지고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역시나,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찐 후기 선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안내를 드려볼게요. 저희 화면 이제 아마 보이실 거고요.
저희, 지난주에 1탄 강의를 했었고, 그때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제공했던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 후기 선물, 이제 후기를 좀 써주신 분들 전체에게 다 드렸던 자료인데, 지난번 거랑 이번 거 강연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로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오픈 채팅방 개설하고 세팅하는 그 매뉴얼, 저희, 다미 메신저님이 이제 만들어 놓으신 좋은 파일이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질문 주셨던, 저희 어떤 대표님 중에서, 그쵸? 네. 네. 그 세팅,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뭘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신 분께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미 사실 개설을 해보신 분은, 진짜 사실 별건 아닌 걸 다 알죠. 네. 그런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질문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질문도 한번, 받아볼게요. 근데 질문을 뭘까, 이제 보고 계속 계속 질문이 올라올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안 되시는 분께서는 이제 지금 또 점심시간이니까 나가 봐주셔도 좋고, 제가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번에 저희 그로잉마마 다미 메신저님과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짰고, 지난주에 저희 1탄 강의 때도 그때 이제 알려드렸어요. 이제 이런 강의를 했고, 이제 할 것이고, 실제로 수강생을 모집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미 혜택을 슈퍼 얼리버드 혜택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이제 시간 되시는 분 남아 주셔가지고 저희 강좌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 지식 창업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지식 창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팁을 얻어가시는 것도 좋고요. 정말 저희랑 좀 맞으시는 분들은 결단하시고 같이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또 다짐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서 한번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차근차근 답변을 좀 해드려 볼게요. 제 화면 잘 보이시죠? 지금? 네, 가치 창업 점프업이라고 한 건데 화면이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이게 가치 있는 일로 돈을 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식 창업이라고 하지 않고 가치 창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점프업 해보자라는 거고 저희들의 목표는 오픈 채팅방 플랫폼을 활용해서 저희 지식 창업의 기반을 만들고 이제 브랜딩을 구축하는 거, 지속력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 도구들을 통해서 잠재 고객을 모을 수 있는 도구를 습득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방장님들 중에서 오픈 채팅방 만드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하시는 분들도 저는 사실은 정말 많이 봅니다. 이제 그 지속력이 어떤 데에서 있는지 사실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게 이제 바로 사실 꾸준하게 가려면 저희가 브랜딩을 빼놓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갈 수 있는 그 길을 같이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저희가 1주차 때는 나만의 콘텐츠와 기획력을 좀 이제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경험으로 콘텐츠랑 컨셉을 잡는 방법들이 따로 있고, 제가 이 매 강연마다 사실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콘텐츠 잡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매번 강의마다 하는데, 계속 제가 한 번도 중복해서 같은 방법으로 제시를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컨텐츠를 잡는다라는 것과 컨셉을 잡는다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정말 어떤 것을 제대로 내가 정말 이게 내 거다라고 딱 그 느낄 때까지 계속 발견하시기 위해서 또 배우시는 작업도 참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전에 글쓰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정말 그 유명하신 자청님이라는 이런 분들이나 진짜 많은 지식 창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글쓰기는 매번 강조를 하세요. 이걸 통해서 나를 계속 어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지 실제로 이 온라인 세상에서 가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나 공감하는 바이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감동적이고 효과적인 무료 특강을 기획하는 노하우들 그리고 이런 이제 구상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선물 구상하는 방법 저희
1인 기업가 이렇게 지식 창업하시는 분들은 내 지식과 경험을 이 어떤 파일로 만들거나 뭔가 이거를 무형의 것을 유형의 선물로 포장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2주차는 저희 다미 메신저님께서 이따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거고, 이제 3주차에는 이제 홍보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오픈 채팅방에서 내에서만 홍보를 해왔던 경험이라서 그것만 가지고 제가 모객을 했던 그 노하우들을 여기서 다 전수를 해드립니다. 네, 이제 블로그 홍보 포스팅에도 뭔가 이제 사로잡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무료 특강을 기획하고 그 사후 관리, 그리고 내부 홍보, 외부 홍보라는 거고요. 내부 홍보는 오픈 채팅방 내에서, 나의 채팅방 내에서도 내 자신을 홍보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정작 내 방 안에선 굉장히 창피해하고 쑥스러워하시는 방장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제가 주로 초반에 했던 방식이 외부에서 명강사를 초대해서 그걸 통해서 수익화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심지어 이 강사님들과 어떻게 컨택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주차 저희 담임 메신저님 파트이고요. 이제 5주차는 내가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 영향력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을 다 모은다고 그냥 사실 끝나는 거는 사실 이게 언제 끝날까 저는 사실 비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긴 모였는데 이 안에서 뭔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되게 사람이 인원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방장님들이 허무한 이제 이런 감정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적극적으로 배워보려고 했던 시도들도 있었고, 이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을 활용한 이 홍보에 대한 더 깊은 노하우를 또 6주차에 저희 담임 메신저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네, 이렇게 하고, 지금 담임 메신저님 잠깐 조금 이따가 할까요? 자,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 저희 수업은 첫 주차가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하실 수 있으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오전에 다 이제 반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늘 예전에 녹화본으로 공부를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제 혜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혜택이, 좀 사실 지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는 저번에 1탄 강의 때 먼저 수강 신청해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혜택을 사실은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금액을 인상하겠다, 비용을 인상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또 이렇게 강연을 이제 하면서 일단 비용 인상은 하지 말고 대신에 혜택에서 좀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고요. 저희들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이 안에서 가져가시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만한 이제 그런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 체크예요. 과제. 제가 예전에 과외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래서 1대1로 소통을 하지 않는 수업은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자꾸 숨으려는 수강생들한테 제가 자꾸 연락을 하고, 지금 이제 아직 2기가 안 끝났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별로 계속 과제 진행 체크할 거고, 질의응답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챌린지 기간 동안에 톡방 운영을 할 건데, 이때 사업가 마인드 그리고 루틴을 잡는 것이 저는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따가 담임 메신저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그 2주차부터 아까 설명을 제가 못한 부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마케팅을 하려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죠. 내 컨텐츠가 아니어도
그 다른 사람의 강의를 판매를 하거나 홍보를 할 때라도 어쨌든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포스터 만들고 그 아래 뭐 글 쓰는 것까지, 블로그 포스팅하는 것까지 뭐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 건지, 왜 만들어야 하는지 뭔가 명분이 있고 내 스스로 설득이 돼야 그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컨텐츠를 만드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을 이제 2주차에 제가 수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4주차는, 사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보통 제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마케팅을 배웠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최대한 많은 곳에 나의 컨텐츠를 뿌려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컨텐츠 하나 만든 걸 가지고 아마 지금 그 이효정 메신저님 수업 내에서도 있는데 OSMU라고 원소스 멀티 유즈 있잖아요. 내가 블로그에다가 뭔가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이걸 인스타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브런치에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이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각각 포맷에 맞게 이걸 그냥 똑같이 긁어다가 올릴 순 없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좀 약간 게으른 마음에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게 뭔가 틀이 안 맞더라고요. 그 채널마다의 특징도 있는 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마다의 그 특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좀 조금씩 변형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인스타가 요즘에는 좀 많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위주의 것들을 좀 더 수업으로 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6주차는 이제 이게 그쵸 마케팅 이제 돈을 쓰면서 나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이제 카피라이팅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클릭률을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6주차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혜택 중에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 좀 번아웃이 와가지고 진짜 열심히 달렸거든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 한 9월 중순 지나서 완전 번아웃이 와서 내가 뭔가 회사에서 병을 얻고 나왔는데 또 역시나 열심히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진짜 좀 약간 치과 생활에 들어가면서 무의식, 마인드, 사업가의 마인드 이런 쪽으로 제가 책도 많이 읽고 영상도 많이 보고 사람들 뭐 코치도 찾아다니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깨달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부분도 좀 강력한 혜택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음.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진짜 이 에너지를 매일매일 끌어올려서 한다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거 좀 장착되고 자리가 잡히면, 사실 이제 독립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저희가 톡방 내에서 이런 부분은 저도 제가 할 거고, 제가 이제 담임 메신저님께 이제 그 지령을 받으면 저도 할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동기부여해서 매일매일 성과를 조금씩 낼 수 있는 그런 톡방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저번 주에 비해서 혜택은 조금 조정을 했지만, 금액은 오늘 저녁 6시까지 저희 가치 창업 점프업, 99만 원으로, 해놓고, 그리고 6시 이후에는 저희가 더 이상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는 저희 이미 이제 신청해주신 분들과의 또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고 혹시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신청하시게 된다면 이제 1대1 컨설팅을 4회 추가로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65만 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6시까지 이렇게 받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1대1 컨설팅에는 좀 많은 그 가치를 두고 있는 이유가 저가 이제 저번에 항상 이제 제가 챌린지를 했을 때 컨셉이 PT 해주는 그런, 저희 그 헬스에서 PT 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정말 끼고, 이쪽 근육 만들어주고, 이쪽 만들어주고, 뭐 이런 이제 밸런스 잡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오는 게 제 컨셉으로 계속 해오던 챌린지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챌린지 형태를 이제 제가 좀 앞으로는 좀 조정을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그래서 저희 이 담임 메신저님과 함께하는 이 챌린지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또 실현을 할 거고
그 이후에 따로 만약에 문의 주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담임 메신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VOD 형태로 다른 식으로 저희들과 이제 소통 이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해볼 예정이고 저희 이제 안내는 마쳤으니까 좀 이제 채팅창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시간 되시는 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해볼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하고 담임 대표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그 동신 네. 대표님께서 질문을 아까부터 지속적으로 올려주셨어요. 제가 이제 하긴 했었습니다. 지금 해볼게요. 오픈 채팅방에서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강퇴를 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계속 방에 올라오는 글을 하루하루 놓치지 않고 다 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쁜 말 하는 뭐 이런 사람 조치를 어떻게 취하나 이게 아니고 그 오픈 채팅방에 하루 종일 묶여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숨은 질문. 그리고 일단 강퇴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건 하시면 되는 거고, 정 안 되시겠으면은. 그리고, 저는 사실 하루 종일 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저도 초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 만들고 초반에는 뭐가 올라오지? 막 이러니까 처음에 근데 뭣도 안 올라와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누가 제발 글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간절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뭐가 글이 올라오고 하면은 저희 방에도 막 이제 외부에서 그 로봇 같은 뭐 그런 뭐죠? 그런 이상한 홍보가 들어온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뭐 뒤늦게 발견하기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솔직히 지금은 하루 종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고, 저는 왜냐면 외부 홍보 시간을 3시까지로 저는 해놓은 그 앞까지는 거의 쳐다보지 않고요. 이렇게 뭐 있는 날에만 이제 수강생분들께 뭐 전달할 거, 수강생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께 전달할 부분 이런 걸 위해서 들어오는 거고 거의 3시 이후에 뭐 방 안에서 떠들 때는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네, 계속 하루 종일 놓치지 않고 봐야 된다. 그리고 정 걱정이 되시면 이제 부방장님 같이 하실 분 세우셔가지고 하시면은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부담이 크게 없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강의 듣는 많은 사람들의 입금 관리, 회원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효율적인 방법이 있나요? MBTI까지 말씀해 주셨어. 콘텐츠는 탄탄하시대요. 어, 그러면 이 부분은 배우시면 됩니다. 네, 콘텐츠가 탄탄하시면. 네, 입금 관리와 회원 관리는 저는 주로 그냥 구글 폼 많이들 사용하시는 거, 그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구글 폼을 그래서 지금은 완전 그냥 빠르게 막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 처음에 생각 많이 하죠. 왜냐면,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입금하라고 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럴 때 항상 말씀드려요. 적극적으로 다른 분들의 그 수강 신청서나 이런 거를 구글 폼을 들어가 보셔가지고, 내 거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쓰시면 좋고, 그러면 사실 입금 관리나 회원 관리 면에서 전혀 복잡한 면은 사실 없습니다. 구글 폼이 거의 대부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폼에서 이제 다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회원들, 저희 고객분들, 그러니까 고객 DB라고 해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근데 물론 회원 관리를 저도 하는 방식은 따로 있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유료 강의에서 제가 자료 제공해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자 등록증이나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간이 과세자거든요. 네, 그래서 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했었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거는, 방식은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셔도 되는 부분이긴 하고, 이거는,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세금도 역시나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이제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시면은 혹시 담임 메신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세금은
그 4,300만 원인가 4,500만 원 매출이 발생을 해야 그 이상부터 세금을 내거든요. 부가세 10%를 내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천만 원 매출 났으니까 올해 세금을 하나도 안 냈어요. 4,300만 원이 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세금, 음. 그리고 우리가 지식 상품을 팔다 보니까 매입이 없어가지고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만 발생을 하면 엄청 세금을 많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앞서 가신 분들한테 계속 조언을 구했었는데 그래서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현금 영수증 반드시 끊어줘야 되고 카드는 뭐 근거가 다 남으니까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걸리지 않으면 세금을 안 맞는 거니까 어, 세금 신고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음,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정석대로. 음. 네, 네. 이은미 대표님께서 개설하고 딱 초반에 뭘 해야 될까 고민이에요. 네, 개설하시는 것 자체는 뭐 언제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컨텐츠가 없으셔도 개설해서 시작하실 수 있고. 근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까 제가 팁으로 드렸던 그 블로그 글을 쓰셔가지고, 그리고 이미 블로그 글을 내가 써온 적이 있다. 그러시면은 그런 걸 가지고 홍보하시고, 또 우리 이제 톡방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나의 글을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블로그 글을 아까 그래서 쓰실 때 나의 뭐 생각이 담긴 글, 뭐 나의 소개, 아니면 뭐 정보성 이런 식으로 쓰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야지 사람들이 날 자꾸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브랜딩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개설하고 초반이든 언제든 늘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글과 사진, 영상까지 있으면 더 인식이 팍 되겠지만, 어쨌든 이 글과 사진은 꼭 우리가 사람들에게 계속 노출시켜야 된다. 이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가 많이 없으시다면, 음, 내 방에 사람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래도 저는 저희 그냥, 뭐랄까, 강사님을, 초대해가지고, 그냥 강의를 하셔보라고 얘기 드려요. 해보시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근데 사실 그렇게 했었고, 제 수강생 분 중에서도 정 안 되니까 제가 했었던 적도 있고, 그 방에서.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좀 뭔가 시작을 하게 되시면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물론 고민은 계속 되실 수 있지만, 계속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는 계속해서 쌓여가실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두려워서 뭔가 이제 콘텐츠를 정하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런데 나중에 정해지고 나면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수익화를 낼지, 그거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동신 대표님께서 또 질문을 더 주셨어요. 이거는 담임 메신저님께서 봐주시겠어요? 음, 광고 돌리는 법이랑 라이브 클래스 광고 돌리는 법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페이스북 광고 돌리는 법은요, 어, 팁을 하나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디테일한 뭐 매뉴얼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그 컨텐츠, 내가 하고자 하는 컨텐츠의, 경쟁사. 처음에 접근할 때 방법이에요. 경쟁사의 컨텐츠들을 살펴본다. 그것을 음, 비슷하게 벤치마킹해서 만든다. 근데 내 것으로 조금씩은 음, 바꾸긴 해야겠죠. 똑같이 쓰면 안 되겠죠. 그 정도로 팁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질문 또 뭐가 있었나요? 음, 김나영 대표님, 채팅방 사람들이 보기만 하고 서로 소통이 없으면 무엇 해야 할까요? 이럴 네, 이효정 때, 시장 얘기해 주세요. 이제 내부 홍보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사실 우리가 뭐 잡담을 하기 위해서 친목 도모를 위해서 만든 방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꾸 내 목표를 자꾸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방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 쓰신 거를 공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글을 막 길게 쓰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잘 글을 쓰셔가지고 그거를 포스팅을 공유도 하시고 또 좋은 거, 나한테 있는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선물 형태로 이렇게 제공하시면서, 계속 그거에 대한 나랑 이 니즈가 맞는 사람들은 그 방에 계속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저에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더 좋은 정보를 더 거기다 추가해서 올려주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비인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시작은 내가 먼저 이렇게 오픈하고 나눈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나눠야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한 마디씩 보태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유튜브 일일 영상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사실 누가 볼까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저의 습관화를 위해서, 그리고 제 2의 파이프라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어제 그래도 제가 2일차예요, 뭐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뭐 저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따로 연락도 막 받았어요.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방장님들은 내가 이 성향이든 아이 성향이든 그거 상관이 없이 일단 나의 목적을 내가 이 방을 개설한 목적을 늘 기억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뭔가 말을 걸어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업태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그 사업자 등록증 저는 교육 서비스업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전 여러 개 설정해놨어요. 저 심지어 무슨 1인 크리에이터 막 이런 것들도 해놨고, 네, 다미 메신저님께서 여기, 좋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이런 거 해놓으셔야 돼. 이제 보고 기억이 났어요. 네. 이렇게 또 팁을 좀 드려보고요. 이 시간 동안에 또 얼마나 얻으셨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물론 저희들의 이 프로그램 자체도 이제 소개도 해드리려고 했지만, 그냥 저희들과의 에너지를 좀 나누고, 이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여기 그래도 아까 전에 내가 진짜 1개월 만에 칼을 어? 1개월만 갈아보겠다. 나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 했던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 계시고 해서 약간 그 결심과 소감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 갑자기 싶네요. 응? 갑자기 내가 누구 막 지목하려고 하면은 또 다 떨리실 테니까 그래도 뭐 지목해야지 어떡하겠어, 그죠? 혹시 우리 송, 송, 송진영 대표님, 이게 또 사진, 이렇게 이렇게 켜주셔가지고, 근데 사실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면 진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서, 진짜 가능하시다면 말씀하실 수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보겠다. 제가 송진영 대표님하고 따로 컨설팅 대화도 나눠보고 막 이랬어가지고 지금 편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조금 곤란하신 것 같아요. 그쵸? 마이크 켜기가. 마이크 아니요, 키셨습니다. 곤란하진 않은데 떨려서요.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저는 그때 말씀드렸는데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활동을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오, 초반에 막 모으다가 그래서 계셨던 분들도 나가시더라고요. 많진 않아요. 열 음, 몇 명 계시는데 일단은 계신 분들 중에서 저 챌린지 한번 해보려고요. 어, 저 매일 글 쓰는 거 하고 있어서 모닝 페이지가 됐든 아침 일기 쓰기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획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 한 명만 한 분이라도 계시면 시작해 볼까 하는 생각 그 말이 완전 오늘 딱 꽂혔거든요. 음, 그래서 많은 인원 아니어도 한 처음 시작은 너무 많은 제가 힘들었고 한 5명 정도 이내로 해서 음, 4월 15일 전까지 제가 시작해 볼게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아, 약속할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 유진 대표님께 저 시작했어요 하고 소문 낼게요. 감사해요. 좋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네, 진짜 충분한 매력이 있으셔가지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제 여우의 탈을 쓰고 계신 차동현 대표님께서 마이크도 켜주실 수 있으시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면 또 편하게 거절해 주시고요. 지금 정지화면, 정지화면 같은 느낌은 뭐죠? 지금 어려우신 것도 같아서, 네, 차동현 대표님, 패스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영 대표님, 여기 지금 계신 거죠? 서영 대표님, 음소가 키시길래 서영 대표님 지금 제 소리는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시는 거죠? 아니, 네. 들려요. 제가 이동 네. 중이라 실수로 건드렸나 봐요, 마이크를. 서영 죄송해요. 대표님, 서영 대표님, 저희 네. 2기 수강생이시거든요. 와, 그래서, 벌써요? 와. 네, 벌써라뇨. 이제 지금 하고 계신 분인데, 네네. 어, 이제 앞으로의 또, 뭘 해보겠다 이런 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아, 앞으로요? 저 네, 지금 저기 인공지능 쪽 그 컨텐츠 강사 돼가지고 지금도 또 어, 세미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네. 영어랑 접목해서 인공지능 쪽으로 뭐 강의도 하고 칼럼도 썼고 전자책도 냈어요, 그동안.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정 대표님 잘 도와주셔서 정말 꼼꼼하게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이동 중에 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서영 대표님 진짜 장점이랑 이미 가지신 게 많으신데, 그거를 온라인에서 펼치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저번에 이제 저희랑 만나고, 이제 두 번의 강의까지 하시고, 또, 거의 2년 만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제, 뭔가, 이제 고백을 해주셨는데, 2년 만에 수익, 이렇게 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드렸고, 제가 이렇게 멋지신 분들 만난 이제 그 자체가 저는 감사라서, 이번에도 좀, 결이 맞는 분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자리를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다민 메신저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저기, 서영 대표님 저랑 동기신데, 지금 이번 2기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과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픈 채팅방과 마케팅에 국한되어 있지만, 아까 어떤 대표님께서 뭐 사업자 등록증 세금 문제도 물어보셨잖아요. 내 사업을 하나 일군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면은 좀 쉽지 않죠. 이미 그 길을 걸어왔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같이 한다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네, 더 힘이 되고 서로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가치 있는 일로 돈도 벌고 또 행복도 찾아보는 이런 올해가 됐으면 좋겠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들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디자인하는 삶을 그런 삶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모두를 응원 드립니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됩니다.